윤지연은 결혼 첫날 신혼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은 깔끔했고 가구는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차가운 전시품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강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가 말했다. 벽지는 내가 직접 고른 거야. 은은한 회색이 안정감을 준다. 내가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 지연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연이 말했다. 응, 좋아 보여. 당신이 골랐으니 다 괜찮아. 침실로 들어가자 드레스룸이 완비되어 있었다. 옷장은 여러 벌의 옷으로 채워져 있었고 색상은 모두 베이지와 네이비 계열이었다. 민호가 원피스를 꺼내며 미소 지었다. 민호가 말했다. 이 원피스는 내가 입으면 정말 잘 어울릴 거야. 이미 내 눈엔 그림이 그려져. 지연은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대답했다. 지연이 말했다. 그래, 그럼 입어볼게. 그 순간 지연은 집안 곳곳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모든 것이 남편의 취향에 맞춰져 있었고 그녀 자신을 위한 공간이 아닌 듯했다. 며칠 뒤 박소라가 신혼집을 찾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라는 거실을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소라가 낮게 말했다. 지연아, 이 집 왠지 낯이 익어. 어디서 본 것 같아?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지연이 말했다. 민호가 다 준비했어. 벽지, 가구, 혼수까지. 나는 그냥 맞췄을 뿐이야. 소라는 거실 구석구석을 살피며 손가락으로 짚었다.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거 은주 언니 집에서 봤던 것들이랑 똑같아. 소파며 조명, 장식까지. 지연은 순간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라는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옷장을 열고 천천히 살펴보았다. 소라가 말했다. 봐. 이런 원피스도 은주 언니가 즐겨 입던 스타일이야. 내가 입던 거랑 달라. 지연은 어깨를 약간 움츠리며 말했다. 지연이 말했다. 그냥 남편이 골라준 거니까. 입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소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소라가 힘주어 말했다. 지연아, 그리고 너희 딸 이름 은주 언니가 생전에 지어두었던 이름과 같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똑같아. 지연은 손에 쥔 컵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바닥에 컵을 놓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모든 것이 차츰 선명해졌다. 남편의 취향이라며 포장된 삶 속에 은주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며칠 후 지연은 민호가 보관 중인 서류와 사진을 몰래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경찰 기록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 기록을 펼쳤다. 거기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서은주, 동승자 없음, 차량 전복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지연은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이 속삭이듯 말했다. 소라야, 너 말이 맞았어. 은주라는 사람, 단순한 과거가 아니야.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소라는 차분히 답했다. 소라가 말했다. 지연아, 민호가 그 흔적을 이렇게 오래 보관하고 있는 건 집착이 확실해. 단순 사고도 의문이야. 지연은 사진 속 민호와 은주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이 지금의 자신과 딸에게 겹쳐 보였다. 지연은 생각했다. 나는 은주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어. 민호는 나에게 과거의 연인을 덮어 씌우고 있어.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주의 흔적과 민호의 집착이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지연은 결심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하고 우리 둘만의 삶을 찾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민호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오늘은 회의가 길어. 내가 아침 준비한 거 고마워.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다. 민호, 옷과 헤어, 딸 이름까지 왜 이렇게 결정된 거야? 내 의견은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궁금해. 민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잠시 침묵했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 맞춰주길 바랐어.
너 자신보다 내 바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지. 지연은 속으로 몸서리를 쳤다. 아이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아이와 나, 우리 둘의 삶이 먼저야. 지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나는 은주가 아니야. 민호는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질렀다. 넌 내가 원하는 완벽한 아내가 돼야 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큰일 날 거야. 지연은 아이를 꼭 안으며 방 안으로 걸어갔다. 문을 잠그고 결심했다. 이제 끝내야 해. 우리 삶을 지켜야 해. 민호가 문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내가 떠나도 결국 돌아올 거야. 지연은 문을 굳게 잠그고 대답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그날 밤 지연과 아이는 소라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집을 떠났다. 민호의 속삭임은 바람처럼 멀어졌다. 며칠 후 지연은 소라와 함께 은주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다. 소라가 말하며 사진첩을 펼쳤다. 이 사진들 봐. 민호가 은주와 함께 찍힌 것들이야. 너랑 딸 이름이랑 연결된 것들도 있어. 지연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민호는 나를 은주의 그림자로 만들고 있어. 소라가 일기를 건넸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썼대. 민호가 나를 너무 소유하려 해. 나는 자유롭고 싶어. 지연은 손에 잡힌 일기를 꽉 쥐었다. 이대로는 우리 삶이 없어진다. 아이와 나는 지켜야 해. 소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연아, 여기서 멈춰야 해. 민호의 집착을 끝내야 해.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이를 안으며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가 되지 않아. 우리 둘만의 삶을 찾아야 해. 그날 밤 지연은 민호에게 진실을 묻기로 마음을 굳혔다. 아이와 함께 집을 떠날 준비를 하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오늘 끝내야 한다. 진실을 듣고 벗어나야 해. 지연은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섰다. 민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모습이 보였다. 민호, 왜 내 삶 곳곳이 은주와 같아야만 하는 거야? 나는 은주가 아니야.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지연을 바라보았다. 넌 은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야. 지연은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폭력이야, 집착이야. 난 은주가 아니라고. 민호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넌 내가 원하는 완벽한 아내가 돼야 해. 그게 싫다면 후회하게 될 거야. 지연은 아이를 꼭 안으며 문 쪽으로 걸었다. 더 이상 아이와 나를 위험에 둘 수 없어. 탈출해야 해. 민호가 문 밖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려 했지만 지연은 이미 출입문 근처에 있었다. 이제 끝났어. 우리 딸과 내 삶을 지킬 거야. 지연은 굳게 문을 잠그며 대답했다. 그날 밤 지연과 아이는 소라의 도움으로 집을 빠져나왔다. 민호의 속삭임은 바람처럼 흩어졌다. 돌아올 거야. 지연은 소라와 함께 친정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이를 꼭 안았다. 소라, 이제 끝내야 해. 민호에게 모든 걸 책임지게 해야 해.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지연아. 이번엔 법적으로도 정리해야 해. 너와 아이를 위해서. 며칠 후 지연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은주와의 연관성과 집착적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면 유리합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다.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아이를 꼭 안았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내 삶을 살 거야. 소라는 은주의 자료와 민호의 사진, 기록을 꼼꼼히 정리했다. 민호의 집착이 이렇게 명확할 줄 몰랐어. 법적 절차에서 충분히 힘이 될 거야. 소라가 말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지연, 돌아와. 넌 결국 나를 떠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지연은 창문을 열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그날 밤 지연과 아이는 새로운 집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며 평온한 숨을 내쉬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지연은 새로운 집에서 아이와 함께 정리된 생활을 시작했다. 소라는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지연과 아이의 안전과 새 출발 소식을 알렸다.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이 응원하고 있어. 이제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어. 며칠 후 지연은 딸과 함께 마트에 갔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장을 보며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제 우리 삶은 내 선택이야.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야. 주민들과 친척들은 지연을 방문하며 격려했다. 친척이 말했다. 지연아, 이제 마음 편히 살아. 너희 둘만의 시간을 즐겨.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엄마와 함께 장난감을 고르며 밝게 웃었다. 지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이 웃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안전의 표시야. 지연은 집안 곳곳을 자기 취향대로 꾸미기 시작했다. 벽지와 가구, 소품 하나하나를 선택하며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새 삶을 채워갔다. 그날 저녁 지연과 딸은 거실 바닥에 앉아 함께 그림을 그렸다. 아이의 작은 손과 물감이 캔버스 위를 자유롭게 누비는 모습에 지연은 감탄했다. 우리 삶은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야. 누구의 그림자도 필요 없어. 몇 주가 지나 지연과 아이는 새 집과 새로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지연은 매일 아침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챙기며 작은 일상 속 행복을 느꼈다. 소라는 정기적으로 지연의 집을 방문해 생활을 돕고 SNS를 통해 주변 친구들에게 소식을 공유했다. 소라가 말했다. 지연아, 너희가 안정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고 응원하고 있어. 지연은 딸과 함께 집안을 꾸미며 과거 민호와 은주의 흔적을 모두 제거했다. 벽지와 가구를 직접 고르고 소품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았다. 민호의 위협은 이제 과거의 기억이 되었고 법적 절차를 통해 완전히 정리되었다. 지연은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우리만의 삶을 살고 있어. 아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안정과 행복으로 채워졌다. 지연은 소라와 함께 가족처럼 지내며 서로를 지켜주는 힘을 확인했다. 그날 밤 지연은 딸과 함께 잠들기 전 작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집에서 우리는 마음껏 웃고 마음껏 살 수 있어. 몇 년이 지나 지연은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당히 일했다. 아이도 활발하게 자라며 엄마와 함께 자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다. 지연은 딸에게 이야기했다. 우린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존재야. 딸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엄마, 우리만의 집에서 우리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지연은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았다. 바람에 실린 새소리가 들리고 먼 기억 속 민호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진 듯 했다. 회사에서는 지연의 디자인이 점점 인정받으며 성장했고 친구와 소라의 응원 속에서 자신감을 되찾았다. 지연은 아이와 함께 집안을 꾸미며 마음껏 웃고 떠들며 행복을 만끽했다. 저녁이 되자 지연과 딸은 거실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색연필과 물감이 캔버스 위를 자유롭게 누비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다.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필요 없어. 우리 삶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지연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내 삶이 시작됐다. 자유와 희망 속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살아갈 거야. 햇살이 집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지연과 딸의 웃음소리가 평온하게 울려 퍼졌다. 과거의 상처는 남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묶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순간이었다.